지난 한 주간의 중요한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한 주도 뉴스거리가 넘치는 주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12상 계엄 내란 사태 수사와 그리고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말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4차 변론기 이래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나와가지고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을 하게 됐죠. 네. 이 이목이 많이 쏠렸는데.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이 군사 정권의 당시에 포고령 조항을 베껴왔다. 국회 정치활동 금지는 부주의로 걸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좀 책임을 미루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 두 사람이 만나는 이 순간을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공방을 벌일까 이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대통령 측 증인 신문에서 김 전 장관은요, 비상 입법기구 관련 내용이 적힌 일명 이 최상목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을 했고,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이 극소수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이 포고령 첫 조항에 대한 신문도 있었는데요.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도 자신이 작성을 했고, 윤 대통령은 최종 검토만 했는데 많이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회 측에서 이 첫 조항이 위헌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없었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큰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대통령을 좀 비호하려는 증언이었지만 결국은 포고령을 보고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다, 이런 증언을 한 셈이 됐습니다. 네, 관련 증언도 많이 쏟아져 나와서 넘쳐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대통령 측이 왜 첫 증인으로 불렀는지 알겠다는 말이 2시간 반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나왔습니다. 공조다, 듀엣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주변에서 누구는 약속 대련을 한 것 같다, 이런 다양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계엄 전에 국무회의를 거쳤다, 그리고 계엄군에게는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김 전 장관도 증언으로 하면서 대통령이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곽종근 전 특수 전 사령관에게 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 한 게 아니고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거다, 이런 대통령 측의 주장에도 동의를 하면서 곽 전 사령관이 잘못 들은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 청력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에 대해서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이 상징성이 있은 것이니 그냥 놔두라 했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다수당의 경종을 울렸기 때문에 계엄을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발언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국회 담을 넘었으니 국회를 봉쇄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간에서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놀라운 얘기들이죠. 네. 이렇게 이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이 계엄에 투입된 군 사령관들의 이 다수는 정말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핵심인 이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뉴스를 보면 볼수록 복잡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럴수록 정말 철저한 수사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이 나라의 정치적 리더십이 그동안 어떠했던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적 리더십은 어떤 건지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얼마 전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국내에서도 이 초청을 받았다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 가셨는데요. 큰 소득은 없어 보였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네. 취임 참석차 미국 갔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9일에요. 미국 출장을 떠났습니다. 대구시도 16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미국 60차 대통령 취임위원회 초청이 있었다면서 대통령 취임식과 퍼레이드 그리고 만찬 승리 집회에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홍 시장도 출국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트럼프 2기 주요 인사들에게 미국의 대한국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홍 시장의 출장에 대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홍 시장이 너무 추워서 호텔에 있는 TV로 취임식을 봤다라고 SNS에 글을 올리면서 그럴 거면 왜 갔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 시장은 저는 이 대목이 좀 놀랍긴 했어요. 8년 만에 대선 후보 자격으로 갔는데 이 밖에서 벌벌 떨면서 하는 건 좀 쪽팔리지 않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리고 또 충분한 일정줄 없이 와서 미국 인사들을 좀 만나기도 여의치 않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놀랍긴 하네요. 네. 우리 모르는 사이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튼 취임식이 실내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워서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 아닐까요? 글쎄요, 야외에서 했더라도요, 이 연방의회 의사당 연단에 마련된 곳에서 이제 취임 선서를 하는데 그 연단 주위에는 뭐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 가족들, 뭐 전직 대통령들, 의회 관계자들에서 정말 핵심 VIP 같은 이 1,400명에게만 할당이 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더라도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뭐 트럼프와의 친분이나 뭐 미국 행정부, 미국 인사들과의 뭐 인맥을 과시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이 단상 아래에도 취임식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그 규모가 22만 명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 미국 상하원 의원실을 통해서도 뭐 초청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초청이 된다고 하는데요. 야외 의사가 취소되면서 그 의사당 인근 체육관에 2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또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홍 시장은 거기에도 들어가려고 했다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근데 홍 시장뿐 아니고 이번 취임식 참석차 미국으로 간 사람들 그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공식 인사는요. 조현동 주미 대사가 유일했습니다. 초청 주체를 명확하게 밝힌 건 이 트럼프 장남 초청을 받았던 이 정윤진 신세계 부회장이었고요. 그리고 테드 크루즈 미 상원 의원 초청을 받았던 이 조정훈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었습니다. 뭐 국회 외통위에서도요. 7명이 방미단을 꾸려서 갔어요. 이들은 뭐 메카시 전 하원 의장도 만났고 또 국민의힘 방미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뭐 백악관 수석 내정자와도 면담을 했다 이런 사진들이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트럼프 2기 대응 중요하죠. 그리고 또 꼭 트럼프를 뭐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기 때문에 외교의 장에 참석을 해서 국내 상황도 알리고 뭐 교류를 하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으면 참석하는 것도 좋은 거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취임식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는 것 정도를 보여주는 네. 일종의 과시용 행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의 시선이 그런 시선이 보내질 수밖에 없는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윤 정부의 특사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갈 논의가 있었지만 뭐 탄핵으로 무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에 왔던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와 또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면서 이 떠나기 전에 큰 역할을 할 것처럼 공언을 하고 가서 좀 성과나 결과에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분위기는 확실히 파악하고 간다 이렇게 홍 시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구 지역 시민단체인 대구 참여연대는 이전까지의 홍준표 대구시장의 국외 출장에 대해서 경비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현 상황과 또 미국 또 급변하는 상황 고려하면 미국과 우리 외교 관계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 비춰보자면 이번 방미 활동들이 좀 한가롭지 않았나 이런 느낌은 있군요.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이런 상황에서도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설 연휴에 들어섰습니다. 무겁고 복잡한 뉴스가 좀 많지만요. 이 설 연휴에 관한 소식들을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임시 연휴 생기면 늘 그렇지만 체감은 좀 다르다죠. 현대, LG, 두산, GS 등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31일을 회사 차원의 휴무일로 지정을 해서 쉬거나 아니면 휴가를 권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예상하시다시피 좀 상황이 다른데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에 있는 800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임시 공휴일 휴무 실시에 대해서 중소기업 10곳 중 6곳 60.6%가 쉬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99.2%는요. 설 연휴 이외에 휴무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난데없는 계엄에 또 연속되는 탄핵 정국으로 소비가 매우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말 연초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통이나 자영업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대형 유통업계인 롯데, 신세계, 현대는 교외에 있는 교회용 아울렛을 설날 당일에도 영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당일은 보통 휴무를 하는데요. 영업하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는요. 평일보다 휴일에 매출이 더 높고 또 요즘은 좀 환율도 높아서 국내 소비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마냥 반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요 원인이 좀 많이 늘어난 해외여행 수요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해외여행이 실제로 최근 명절 연휴 중 가장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 6개 국제공항에서요. 이 출발을 기준으로 이 134만 295명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평균 출발 승객 수가요. 13만 4천 명인데요. 지난해 설 연휴 일평균 출발 승객이 11만 7천 명이었으니까요. 13.8% 늘었습니다. 항공과 관광업계는 반기고 있습니다만 국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에서는요. 이번 설 연휴에도 찾는 인원이 지난 설보다 10%가량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인천공항이 출국 심사 전부터 꽉 막힌다 이런 사진이 막 돌거든요. 해외여행이 늘면서 관광 수지 적자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조금 정확히 분석을 해서 밝히고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여전히 있고요. 또 임시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 않고 정말 내수를 진작하고 국내 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좀 마련해야 한다.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또 해외여행 가시는 거고 네. 나머지 분들은 국내에서 이동하시려면 교통정체에 많이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귀성 귀경길 교통량 분석하는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종합을 하면 앞으로는 이 설 당일인 29일에 이동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교통량이 많아지면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쪼록 안전하게 오가면서 이 평안한 연휴를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네, 복잡하고 무거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리운 얼굴들 만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밥상에 정치 이야기는 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모처럼만이라도 평온함 웃으면서, 속에서 네.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은혜 기자도 소식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